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4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미국 시장의 움직임과 유럽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유가와 환율, 그리고 시장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뉴스, 밤새 뉴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일정 정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아시아 시장 정체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이 중국 시장의 약세, 그리고 일본 시장의 약세, 전체적인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코스닥 지수만 1.14% 상승한 1000포인트에 마감을 하면서 1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중소형주들, 그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도 중소형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쪽 부분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거래소 쪽은 상대적으로 환율 여파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소폭의 조정 흐름을 보여준 것이 어제 우리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 시장 움직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의 움직임 부분을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 움직임 부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우지수나 나스닥 시초가하고 비슷한 위치 흐름 부분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진행됐죠. S&P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섹터 부분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3.69% 정도 오르고 애플이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기술주 전반 부분 보게 되면 어제 조정을 보였던 테슬라 쪽은 오르고, 또 이 애플 요쪽은 좀 약세 흐름을 보인 부분, 요 며칠 올라왔죠. 애플도 그런 가운데에서 나스닥 부분에 있어서 상승이 가장 큰 부분은 엔비디아, 그죠? IT 쪽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이쪽 라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나, 또 그런 가운데에서 체크포인트 소프트라든지 워크데이라든지 이런 쪽 종목 부분들이 상승을 한 부분이고, 다우지수 쪽에서는 이 강보합권 흐름, 화이자라든지 이런 쪽 부분이 반등, 그 정도의 범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은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둔 상황 속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인 그런 흐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미국 증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인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 그런 가운데에서 연준의 완화적 기조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이제 13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 그죠? 이 소비자 물가 지표, 그러니까 오늘이죠. 미국 시장에서 오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부담스러워할 거 없고, 전체적인 부분에 그런 일정적 흐름 부분들 속에서 이제 다소 반등하는 형태 정도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 부분, 거기에 이제 14일부터 금융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그리고 또 연준 의장의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 이런 부분이 이제 내일 부분에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런 흐름들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바이든의 반도체 배터리의 공격적 투자 필요성을 강조를 한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와 포드 GM 등 자동차 업계 등 관련 글로벌 기업 19개사를 불러서 이제 회의를 했고, 그런 부분들, 그런 가운데에서 공격적 투자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정도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뉴욕 연방은행이 3월 소비자 물가 기대가 2014년 이후 최고조다라는 이야기,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장 흐름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 그러니까 사실 이 해외 시장 부분에 있어서 유럽이나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상황이죠. 그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어제 쉬었다 해도 크게 나쁠 게 없는 시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미 어제 나스닥 시장 쉬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고, 유럽도 독일도 다소 쉬는 모습,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는 형태의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이제 우리 시장의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고, 우리 시장 코스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지금 상해 종합이잖아요. 홍콩하고.
그죠? 그 상해종합과 홍콩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들께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이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상무위원회가 그죠? 중국을 추가 제재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논란,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맥락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 부분의 뉴스 플로우를 바라볼 때도 그러한 부분들의 영향 부분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 상황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예요? 이 시장에 있어서 이 미국과 중국의 악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20일, 23일 날 열리는 ESG 그제 기후 변화 이 부분 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이 쿼드에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가운데에서 뭐 어제도 이야기했었던 이 미국의 계속되는 중국의 규제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죠. 어제 제가 이제 요 밤에 올려놓았던 요 내용도 삼성과 SK가 중국 공장이 초비상 났다. 그죠? 미국의 반도체 핵심 장비 중국의 수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트럼프 때도 EUV 관련 그 초미세 공정이 필요로 한 장비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중국에 수출 못하게 했는데 지금 또 그거보다 조금 기술력이 낮은 쪽 라인도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중국하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못 따라오게 만드는 그죠? 이 기술 패권 전쟁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들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부분이 중국의 이 공장을 추가 증설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계를 못 들여온다면 확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미중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악재 부분이 있고 그런 악재 속에서 그나마 조금 하나 유화적 제스처를 보인 부분이 앨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하지 않겠다.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건데 앨런 재무장관이 이야기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미국과 중국의 이 관계 악화에서 일정 정도 조금 화해의 제스처를 좀 보인 거 아닌가. 그죠? 지금 15일로 예정된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부는 공식적인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냐.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용은 결국 이제 위안화 강세를 갖고 올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달러 약세를 갖고 올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환율. 어제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그죠? 환율이 반등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금요일과 월요일 어제 부분에 나왔죠. 그래서 거래소 쪽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나 요 라인 저항 내려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저항 라인에 놓여져 있는 지금 환율은 원화의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이 상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쪽으로 지금 예측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다시 하락 추세로 가지고 들어온 상황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추세의 움직임인데 아침 시간에는 제가 마음이 바빠가지고 말을 많이 버벅거립니다. 그죠? 이거 말고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 그래서 반등해서 다시 내려오는 흐름. 그죠? 내려오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쪽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부분.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의 코스피 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환율 흐름 부분에서 염두에 둘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또 환율적 부분에서 하나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제가 이제 제목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이 삼성과 관련된 배당금이 그죠? 배당금이 이제 금요일 날
13주 정도 매수가 배당을 받죠. 그런 부분들 중에서 거의 뭐 한 7조 8천억 정도가 외국인들이 받게 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5배 정도 배당금 규모를 받게 되는 외국인들이 이제 본국 소환을 하게 되면 또 환율이 반등할 그럴 소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봤을 때는 주식의 수급으로 봤을 땐 개인 투자가들이 그 배당받은 자금을 가지고 다시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대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급적 측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양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유가 부분에 있어서 사우디 정유 시설 피격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유가는 이미 고점에서 꺾였고 기저효과의 부분에 있어서 상승했었던 부분이 꺾인 상황에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 차트를 그려드린 것처럼 추가적 상승보다는 박스권 제한적 움직임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라는 쪽입니다. 자,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 포인트로 삼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상해 종합과 홍콩 이 부분이 이전 저점을 지켜주느냐,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악재 이 불협화음 이게 크게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계속 중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 비해서 안 좋은데 앨런의 저는 그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일정 정도 유화적 흐름이 전개가 돼서 그죠? 유한화 강세를 다소 가지면서 반등하는 국면이 전개돼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10시 50분 그죠? 10시 50분에서 11시 사이에 중국 시장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되돌려 나오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지 우리 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그죠? 힘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상해 종합 지수가 이 반독재 규제 강화라든지 긴축 우려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대한 미국의 압박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전일 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제가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는 발언과 또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악재를 지금 상해 종합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두를 좀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시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사실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을 잘 선택을 하면 수익 내기가 쉬운 장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종목적 부분에 있어서 그 순환 흐름이나 종목의 수급들을 잘 파악해서 움직이지 못하면 또 애매한 데서 시간만 소비하는 그런 흐름들도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위치죠.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 플로우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까지는 미국 시장에 있어서 이 3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담 그죠? 어떻게 발표되느냐?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은 그 눈치를 좀 살필 거고, 그러한 가운데에 환율 부분에 있어서 원화가 다시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일정 정도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흐름들이 금요일 미국 시장의 이 옵션 만기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배당금 유입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 후반 쪽으로 갈수록은 좀 강세, 코스피 쪽의 강세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섹터상으로는 뭐 은행주가 좀 반등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반등을 기대하지는 않고, 결국 이제 수요일 날 발표되는, 왜냐하면 이제 수요일 날 미국 시장이 이 금융주 쪽에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실적이 일정 정도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에 선행적으로 움직인다면 금융 섹터가 조금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죠?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런데 저는 뭐 은행주를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사람이고,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TSMC 실적 발표, 그리고 3월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그 목요일 정도, 수요일, 목요일 정도 돼서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 그 움직이는 폭 자체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오늘까지는 뭐 전체적인 시장 부분이 상대적으로 장 초반 부분에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세,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는 약세 흐름을 보이겠지만, 이제 오후장 그리고 내일로 들면서는 코스피가 조금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죠? 이 일정상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 이제 개별성 종목 부분들에 있어서 이 나름 차트나 수급이 양호한 이런 쪽 부분들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뭐 지금 와서 2차 전지 소재 쪽이 더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 유튜브를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벌써 이미 3, 4주 전에 그죠? 그 소재 쪽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그 소재 쪽 라인 부분을 매수를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추가적 상승 여력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이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위치에도 와 있기 때문에, 그죠? 어느 쪽이 더 상대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움직임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섹터 부분들을 함께 놓고 거기에서 시장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봐야 될 상황이다라는 쪽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저는 오히려 다음 주에 지금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4월 22일, 23일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맞춰서 이 ESG와 연관된 부분, 그 속에서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친환경 이런 포커스 부분을 좀 더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 이제 코스닥 순환매 쪽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어제 이제 조그만 개별 종목인 나파스나 이런 종목 부분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다면, 이제 로봇 관련주도 로보나 뭐 로보틱이나 이런 조그만 종목들도 한번 움직일 만한 타이밍이 좀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이 반도체 소부장 이쪽 부분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뭐 종목별 흐름별로 조금 약세를 보이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